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1일 새벽 5시 44분입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총선 예측, 전문가들의 총선 예측은 한결같이 국민의 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의 힘이 크게 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민주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앞으로의 가장 큰 변수도 의료 대란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정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배정을 했으므로 이게 과연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데 앞으로 변수가 있겠느냐? 즉 극적인 타협, 의사와 정부 간의 타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위장 선거운동원 역할을 결과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민주당 도우미 역할을 했을까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거의 무조건 추종한 한국의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공동 책임되는 것 아닐까요? 즉 언론의 정도를 지키지 않고 팬클럽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는 교훈은 심대합니다. 언론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면은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해 또는 자폭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사설을 보니까 제목으로서는 동아일보가 객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의대 정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의 전체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의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다.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발표를 앞당긴 건 정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의 결말을 지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못을 박았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음 달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은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했고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등의 의대 비대위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의정 모두 퇴로가 끊겨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현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교육이 충실하게 될지 우려된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도 실습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새로 뽑겠다지만 지금도 구인난을 겪는 지방의대에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졸업생의 수련도 문제다. 충북대 병원은 지금도 매년 48명의 레지던트를 간신히 수련시키는 실정인데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약 4배로 늘어난다. 정원으로 배출된 의사 인력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공산이 크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며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잘못도 크다. 하지만 27년 만의 의대 정원을 맞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온 건 정부다. 의대 정원 논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의 750명 내지 1000명 정원 제안도 의학한림원의 의료계 합동연구 제안도 듣지 않았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 응급 환자마저 손을 떼지 못해 불의의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조선일보 사설은 역시 정부 편입니다. 2000명 정원 확정, 그래도 정부 의사는 대화해야. 정원이 확정됐는데 의사가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은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즉 2000명 정원,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해왔던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는 여론이 47%, 협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과 아예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도 47%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박수부대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닐 것이다. 되돌리기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도 절차의 끝은 아니라고 해요. 대화의 종결을 뜻하지도 않는다.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쟁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특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까? 정원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한다. 배정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완전히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헛짚었습니다. 2000명 정원 확정, 그래도 정부 의사는 대화해야. 의사들이 아마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정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 대화 포기 말아야. 내용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이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발표는 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의사들의 등을 오히려 떠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에도 지난 한 달 동안 돌아온 전공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 의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어제 발표도 지역 의대 정원을 3, 4배로 늘리면 학생들 교육과 졸업 후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정원 규모를 뺀 협의 테이블에 의사들을 불러들일 수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끝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이후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저 의사들 책임으로 돌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일부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해야 된다. 다른 정당과도 연대해야 된다라는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미 의사 집단의 조직적인 반발로 중도층이 좌회전을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 조국 혁신당 지지로 돌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힘당이 한때 제1당, 과반수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한 3주 만에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엔 지금 의사 부족 사태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의사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부족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과의 문제는 의사가 있는데도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수를 갑자기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 수도 줄이는 게 옳지,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게 이게 옳은 대책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습니다. 일본은 의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즉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의사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매년 의사 수가 3,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3,000명씩 느는데 3,000명씩 의사직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한국은 지금 의사 수가 빨리 늘어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늘리겠다고 하면은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당장 교수도 없고 교실도 없고 해부해야 할 시신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 이겁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함으로써 의사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짓밟은 것은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관계를 해쳐가지고 소신진료 대신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게 만들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환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으로 던진 일종의 정책 폭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번 총선판을 윤석열 2,000 정책, 2,000명 늘리기, 윤석열의 2,000명 정원 늘리기 정책의 심판장으로 삼아가지고 찬성하면 국힘당 찍고 반대하면 다른 당을 찍어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의사들을 향해서 대못을 박은 면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에 대못을 박아서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막판 변수가 의료 대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20일 동안에 극적 반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국힘당의 총선 패배로 끝나느냐? 총선 패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의석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때, 즉 범야권이 3분의 2에 육박하는 게 될 때, 그때는 탄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마 이번에는 탄핵 앞장서는 세력이 의사들이 될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운동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회를 하면서 1980년대 운동권들이 불렀던 노래 상록수를 합창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4인이 살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에 한 20명이 살도록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될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의료 대란은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될 것이고, 그게 계속되면은 202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202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의힘에 불리해지고 민주당이든지 야권 후보를 돕는 결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낳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칼잡이로서 보수 괴멸에 앞장섰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번 선거 망치고 다음 대통령 선거 망쳐가지고 보수를 진짜 재기불능으로 괴멸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감사합니다.